자 여러분 맨유가 대형 영입 직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파엘 바라는 거피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BBC 쪽에도 다 떴고 자가격리 때문에 아마도 오피셜은 이번 주 말쪽 아니면 다음 주에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사실상 끝났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맨유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 BBC가 떴습니다. 네, 이미 이 영입은 거의 성사됐다라고 보면 되겠고. 제이든 산초의 바란이면 처음에 이 바란과 맨유가 연결될 때 어쨌든 바란이 이적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전적이 있었죠. 라모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좀 본인의 어떤 재계약을 위해서 일부러 이적설을 퍼뜨리는 언론 플레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맨유가 휘말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 대형 센터백이니까 그치. 팀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들었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BBC까지 떴습니다. 합의를 했다. 레알과 맨유가 합의를 맞췄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금은 기자들마다 얘기가 거의 모아지고 있어요. 3,420만 파운드, 옵션가가 여기에 850만 파운드가 붙어서 유로로 환산하면 한 5천만 유로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로 얼추 때리면 4천만 플러스 1,000만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적료는 뭐 몇 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원래 이적료는 분할 지급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일시불이 정말 없죠. 바이아웃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거의 적다고 봐야 되고 롭도스의 얘기를 보면 이전 소속팀 랭스에게 줘야 되는 연대금, 이 연대금은 레알 마드리드가 주기로 합의를 했대요. 뭐 서로 얘기가 잘 됐나 보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단 간 합의는 깔끔하게 맞춰준 것 같습니다. 자, 계약 기간은 4년에 1년이 옵션으로 붙는 4 플러스 1년의 계약이라 하고요. 작년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초를 영입했고 이제는 또 바람까지 영입을 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번에 이적 시장을 맨유가 보내고 있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죠. 야,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오피셜이 뜨면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 맨체스터 시티의 후뱅 디와즈와 존 스톤스, 네. 그다음 리버풀의 반다이크와 우파메카노, 그렇지. 코나테, 좋죠. 코나테, 코나테도 세잖아. 좋죠. 그리고 첼시의 백스리인데 여기는 또 이제 투헬의 어떤 아주 조직적인 백스리, 티아고 실바, 그다음에 크리스텐센, 리디거. 네. 이것도 아주 뭐 대단히 훌륭하고, 근데 그렇죠. 맨유가 맥과이어의 바란을 추가를 하면서 장난 아니다. 그렇죠. 예. 리그의 경쟁력이 진짜 어마무시하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가격리 때문에 이제 오피셜은 조금 미뤄지겠지만 그래도 거피셜이어도 지금 다뤄볼 만하게 그럼요. 너무 큰 이슈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될 첫 번째는 바라는 맨유행을 원했나? 존나 원했던 것 같은데. 존나 원했습니다. 예, 보니까 사실 저는 바란에 대해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워낙 이룬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순수하게 나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로마노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로마노에 따르면 이 바란이 그동안 팀을 옮기고 싶어 했던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어떤 주급이나 계약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가 가장 커 보였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전에도 정확히는 2월부터 계속 계약 기간과 주급을 바꿔가면서 제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바란이 거절을 했대요. 거절의 이유는 나는 팀을 옮겨서 새 도전에 나서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레알 마드리드도 바란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10년 전에 퍼거슨 경이 바란 영입을 정말 많이 원했고 실제로 직전까지 갔었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맨유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서 모든 어떤 내 이 미션을 끝내면 맨유에서 잉글랜드 무대에 어떤 도전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늘 맨유를 마음에 좀 두고 있었다. 로마노는 일단 상황을 그렇게 전했고요. 바라는 현재 맨유가 탑팀이 될 거라 확신하고 있고 본인이 합류하자마자 이번 시즌부터 많은 성공을 거두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 바란의 합류는 저는 제이든 산초의 어떤 합류는 그런 거예요. 앞으로 더 보여줄 것이 많은 이미 검증이 끝난 최고의, 사실 아직 나이가 유망주야. 이 선수에게 유망주라는 표현을 붙이기에 스탯이 너무 세서 그렇지 유망주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은 나이란 말이야. 그럼 나이가 봤을 때. 근데 바라는 그냥 쌉 월클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지금의 전성기에 다다를 수 있는 나이대니까. 무게감이 좀 다르죠. 네. 바란 이거잖아.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 행보는 맨유가 정말 잘 보내고 있고,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되죠. 파리도 이적 시장을 잘 보낸 만큼 포체티노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치. 솔샤르도 이번엔 좀 마찬가지가 되긴 할 겁니다. 바란이 예상한 대로 확실한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지금까지 솔샤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다시 정상화시켰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의 리그 성적으로 꾸준히 나가는 팀을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서 구단의 저는 멘탈리티를 다시 끌어올렸다고 생각해요. 무리뉴 때 맨유 경기가 되게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걸 확실하게 바꿔놓고 공격적인 컨셉을 입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은 선수단까지 온 만큼 확실한 트로피가 필요하다. 성과를 내야죠.
이 솔샤르 감독에 대해서 참 좀 애매한 게 저희도 히든풋볼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저희도 뭐 솔샤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쉽다 좀 비판을 하고 어떨 때는 솔샤르 이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맨유 팬들 사이에서도 솔샤르에 대해서 어떤 팬들은 나가야 된다. 솔샤르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팬들은 솔샤르 무시하지 마라. 이 정도 성과 내는 감독 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좋은 점이나 나쁜 점 아니면 잘했던 점과 못했던 점이 좀 워낙 뚜렷하니까 이런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를 할 땐 좋은 얘기를 하고 뭐 비판적일 때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렇지. 이제 성적 내야 되거든요. 근데 백포는 센 게 룩쇼, 그죠. PL 탑 왼쪽 풀백, 맥과이어 뭐 주장, 그죠. 그리고 리딩 능력 좋고 바란, 월드컵 위너, 챔피언스리그 위너, 뭐 모든 걸 가진 센터백이 왔고 오른쪽 비사카는 저는 제이든 산초와 함께 시너지를 이제 더 낼 수 있는 이미 많은 걸 보여줬지만 아쉽다고 평가되던 게 본인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다가 앞쪽에 윙어가 바뀐다 이러면 더 좋아질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러면 백포 좋아요. 괜찮은 백포진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바란의 이 딜에 있어서 맨유가 경쟁했던 팀들에 대해서도 로마노가 얘기를 추가했는데요. 일단 첼시가 있었고 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첼시는 현재 센터백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텐센과 티아고 실바의 재계약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인정. 라는 뉘앙스를 취했다고 하고 파리의 경우는 라모스를 이제 FA로 영입을 했죠. 저는 파리의 센터백이 추가된다면 바란도 바란이지만 라모스가 더 베테랑이잖아. 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 아니에요. 이거 나는 잘 선택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적료를 아끼는 대신 주급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파리 생제르맹도 노선을 잡았고 그치? 그래서 다수의 매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첼시와 파리가 제의를 했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라는 늘 맨유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그치? 때문에 그래도 맨유가 경쟁력이 가장 컸을 것이다. 이런 선수를 데려와야 돼요. 네. 네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웃을 때도 막 이런 걸 많이 네. 해가지고 손이 매우십니다. 이런 선수를 데려와야 그 클럽이랑 나는 시너지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팀도 보탬을 많이 그치. 받고요. 저는 그래서 좀 예상을 해봤는데 바란딜에 있어서 맨유의 이 스쿼드 동료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있지. 그렇죠. 첫 번째는 당연히 맥과이어. 그러니까 맥과이어가 파트너에 대한 어떤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그 콤비였잖아. 그쵸. 린델레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 선수 자체만으로 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 실수가 그치. 있죠. 실점에 직접적으로 좀 네. 연관이 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맥과이어는 빌드업을 위해서 자주 전진을 하는 그쵸. 이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낙 이 단단하고 몸 좋고 이렇게 막 비비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갑자기 뽀이 물고 들어가면 누구나 당황을 안 할 수가 그럼요. 없거든요. 왜 와 이거 아니야. 그죠. 그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란이 파트너가 되면 이 맥과이어가 올라갈 때 뒤를 훨씬 더 단단하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속도가 좋잖아 바란. 네, 그래서 맥과이어를 좀 더 공격적으로 그치.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많을 것이다. 이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린델로프는 수비 범위가 좀 좁은 편이에요. 그리고 1대1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공중볼이 되었든 아니면 약간 속도에서 진짜 더 빠른 선수를 만났을 때가 되었든 약점을 좀 드러낼 때가 있는데 린델로프도 물러서면 수비를 하지만 좀 불안한 편이에요. 근데 바란의 경우는 일단 커버 범위가 굉장히 넓은 네. 이 부분에서는 워낙 보여준 그치. 게 많은 월드 클래스의 선수고 1대1 수비가 굉장히 투출나죠. 여기에 더해서 물러서면서 후방 커버를 가져가는 선수인데 린델로프처럼 물러서는 수비를 해도 뚫리는 린델로프와 그것도 막을 수 있는 바란 이 수비력의 육각형의 차이가 굉장히 네.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과이어 바란 임팩트 있어. 네. 그래서 바란의 존재로 팀이 이제 수비 라인을 좀 올릴 수 있는 운영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도 같이 좀 안정화가 돼요.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비 라인이 올라가는 만큼 간격이 좁혀지기 그렇지. 때문에 프레드, 맥토미니, 뭐 포그바가 있는 이 미드필드 라인이 훨씬 더 좁은 간격을 커버하면 되거든요. 프레드는 특히 활동량이 많고 맥토미니도 박스 투 박스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은 이 좁은 간격 내에서 좀 더 활동량을 그치. 통해서 압박을 하는데 능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갈 거다. 그래서 좀 더 플레이에 잘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독 한 명이 바뀌었을 때 주는 임팩트를 투헬로 우리가 봤습니다. 센터백 한 명이 바뀌면서 팀이 바뀌는 거를 리버풀 반다이크로 봤고요. 맨체스터 시티 호뱅디아스로 봤어요. 그렇죠. 바란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보여준 걸로 봤을 때 바란은 잘할 겁니다. 네. 그러면 맨유가 또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는지 수비 하나가 바뀌는 게 수비만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팀 그럼요. 전체 안정감이 바뀌어요. 라인 올라가서 간격 좁혀지고 그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레드 맥토미니가 있는 중원이 강해져서 중원의 압박이 더해진다. 그러면 압박의 이 영향력이나 기동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 지배력을 많이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센터백 바란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기대되고 좁은 간격이 유지되는 만큼 공간 활용에 능한 반더베이크가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로 저는 포인트가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로 수혜를 받게 될 선수는 저는 비사카인 것 같아요. 비사카가
그 린델로프가 워낙 수비 범위가 좀 좁은 편이다 보니까 수비할 때 비사카가 좀 중앙에 오게 되는 것도 린델로프 쪽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본인도 약간 의도해서 중앙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린델로프 자리에 바란이 있으면 바란이 그냥 알아서 비사카가 비워두는 공간까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비사카는 자기 수비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좀 더 수비 위치 선정을 잡거나 그렇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잡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센터백 한 명으로 확실히 팀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어떤 배경은 충분히 완성된 것 같고, 근데 프리미어리그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여기서 얼마나 맨유와 바란 또 솔샤르가 생존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재미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나이스한 영입니다. 네. 우리가 완전히 오피셜이 뜨면 이제 백포라인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백스리도 그렇고, 그쵸.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대형 영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